파블로 에스코바르.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콜롬비아 역사상 최대 마약 카르텔의 두목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전성기에는 미국 마약 유통망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그 당시 추정 자산이 300억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부유한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의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는 1949년 12월 1일 콜롬비아의 메데인이라는 지역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에스코바르는 어린 시절 성적이 우수했지만 집에서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이후 그는 무덤의 비석을 훔쳐 팔기도 하였고 차량절도단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조 복권 판매와 담배 밀수 사업에도 뛰어들었으며 납치 강도 사건에도 나섰다. 한 번은 메데인 지역의 고위 공무원을 납치해 몸값으로 10만 달러를 뜯어낸 적도 있었다. 그리고 에스코바르가 본격적으로 코카인 사업에 뛰어든 26살에는 300만 달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마약왕이 된 파블로 에스코바르. 1975년 에스코바르는 코카인 사업을 시작하였고 직접 비행기를 몰아 콜롬비아와 파나마를 오가며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수했다. 1976년 5월 에스코바르와 그의 조직원은 에콰도르에서 트럭을 타고 메데인으로 돌아가던 중 18kg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에스코바르는 메데인 판사를 매수하려다가 실패했고 몇 개월의 법률 공방 끝에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을 매수해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때부터 그는 은아니면 납이라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경찰 공무원 정치인 판검사 등 자신에게 협조하는 인물들에게는 돈을 주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알을 택하라는 원칙이었다. 이를 통해 에스코바르는 자신의 마약 사업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등의 무자비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거액의 자금을 들여 경찰, 군인, 정치인 등을 뇌물로 매수하고 안전을 보장받았다. 에스코바르는 페루에서 코카인 반죽을 사서 메데인의 2층 건물에 있는 실험실에서 정제했다. 그는 비행기 타이어에 마약을 숨겨 미국에 밀반입했고 조종사는 반입량에 따라 최대 50달러까지 받았다고 한다. 순식간에 미국의 마약 수요가 폭발했고 플로리다 남부와 캘리포니아 등의 다양한 마약 루트까지 개척했다. 매달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8톤씩 마약을 밀수했는데 전성기 시절에는 11톤까지도 밀수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에스코바르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을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인물로 포장했다. 마약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메데인 지역의 사회 인프라와 복지 투자에 일부 돈을 사용하고 빈민층에게 돈을 나눠주며 학교와 병원, 무료 급식소를 건설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심을 얻게 되었고 콜롬비아 자유당에 입당하여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에스코바르는 정치인으로도 성공을 꾀하며 1982년 콜롬비아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다. 도망자 파블로 에스코바르. 정치인으로 명성을 올릴 때쯤 법무부 장관 로드리고 라라보니아가 그의 범죄 행위와 비리 행위를 폭로하여 결국 국회의원직에서 쫓겨났다. 그 길로 정치 생명은 끝나고 추적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범죄자가 되어 쫓기는 와중에 본격적으로 각성하여 자신을 폭로한 법무부 장관 보니아를 대로해서 암살하였고 콜롬비아군과 경찰, 사법부, 정치인 등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사지를 찢거나 불태워 죽였다. 도망자 신세가 된 그는 콜롬비아 정부의 부채를 자신이 갚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눈치로 인해 콜롬비아 정부는 그의 사면을 거절했다. 이후 그는 자수를 하고 자신이 지은 교도소에 스스로 수감됐다. 그런데 그 교도소는 말이 교도소지 웬만한 특급 호텔보다도 시설이 좋았다. 면적이 무려 40만 평에 달했다. 교도소 안에는 정원, 수영장, 당구장, 볼링장, 나이트클럽도 딸려 있었다. 외출하고 싶으면 언제든 외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에게 에스코바르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에스코바르는 교도소에서 탈옥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에스코바르는 자신을 방해하거나 체포하려는 세력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자국에 코카인을 수출함으로써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마약 중독자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한 인물이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호텔에서 매일 밤 술 마시고 놀며 자국에 마약 밀매를 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콜롬비아 정부에 에스코바르를 미국으로 보내라고 압력을 가한다. 그리고 당시 콜롬비아 내에서도 에스코바르에게 당한 사람이 수천 명씩이나 있었기에 여론도 좋지 않았다. 마약왕의 마지막.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수배자 신세가 된 에스코바르는 메데인 주민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 독일에서 입국이 거부되자 콜롬비아 대통령궁 근처에 220파운드의 씹벌을 터뜨려버린다. 대부분 다친 사람은 어린이들이었고 이 사건으로 에스코바르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 콜롬비아 정부도 더는 참지 않고 수사기관과 군대를 동원하였고 미국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에스코바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에스코바르는 추적을 피해 은신처에서 숨어 지냈지만 아들과 20초간 통화를 하다가 위치가 발각되어 DEA와 콜롬비아 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 1993년 12월 2일 에스코바르는 탈출 도중에 포위되자 소총을 들고 교전하다가 3발의 총알에 맞고 사망했다. 그리고 에스코바르의 현금은 죽을 때 일부밖에 회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천만 달러가 콜롬비아 일대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전 세계의 특수부대 출신들이 보물찾기에 나섰다고 한다.